인어공주. 깊고 푸른 바다속 햇빛도 닿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엔 6명의 인어공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막내 공주는 항상 인간 세상을 궁금해했어요. 매일 바닷속 산호숲을 지나 배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꿈을 꾸곤 했답니다. 15살이 되네 드디어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반짝이는 별들과 커다란 배가 바다를 떠다녔지요. 배 위에는 멋진 왕자가 있었고 인어공주는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이 흐려지더니 거센 폭풍이 몰아쳤어요. 배는 순식간에 부서져 버렸고 왕자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인어공주는 재빨리 왕자를 구해 해안가로 데려다 주었어요. 왕자는 눈을 감은 채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고 인어공주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서둘러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때 해변을 지나던 이웃나라의 공주가 쓰러져 있는 왕자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왕자를 궁으로 데려갔고 왕자는 그제야 눈을 떴답니다. 당신이 날 구해준 거군요. 왕자는 그녀를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믿게 되었지요. 왕자를 잊을 수 없었던 인어공주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마녀를 찾아갔어요. 사람이 되고 싶구나.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준다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마. 하지만 왕자가 널 사랑하지 않으면 넌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인어공주는 왕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인어공주는 다리를 얻는 대신 목소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리가 생겨 인간 세상으로 올라가게 된 인어공주는 해변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길을 지나고 있던 왕자가 그녀를 발견했고 궁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인어공주는 드디어 왕자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저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랍니다. 우린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구해준 건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잃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왕자의 결혼식 날 밤 인어공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때 인어공주의 언니들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막내를 구하기 위해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바치고 마법의 칼을 받아온 것이었어요.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곧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인어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잠든 왕자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를 멈추게 했어요. 결국 인어공주는 조용히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맑고 순수한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아름다운 바람의 요정이 되었어요. 인어공주는 바람을 타고 세상을 떠돌며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해준답니다. 아기돼지의 삼형제.
옛날 깊은 숲 속에 아기 돼지 삼형제와 엄마 돼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불러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제 어른이 되었단다. 이제 각자 집을 짓고 스스로 살아가야 해. 새 아기 돼지들은 씩씩하게 집을 짓기 위해 떠나기로 했지요. 먼저 집을 지은 건 첫째 돼지였어요. 오휴, 너무 덥고 힘들다.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 첫째 돼지는 근처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모아 금세 집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걸?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나뭇가지를 모아 벽을 세우고 지붕도 만들었지요. 야호, 나도 완성이다. 집을 금방 지은 첫째와 둘째 돼지는 노래를 부르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고 싶어. 무거운 벽돌을 열심히 옮기고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쌓았어요. 그렇게 완성된 벽돌집은 비가 와도 끄떡없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튼튼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났어요. 배가 고픈 늑대는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 앞에 다가갔어요. 돼지야, 문 열어주려. 당장 열지 않으면 내가 다 날려버릴 테다. 첫째 돼지는 덜덜 떨며 말했어요. 싫어.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첫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푸라기 집은 금세 날아가 버렸답니다. 첫째 돼지는 얼른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 앞까지 쫓아왔고 이렇게 말했어요. 돼지야, 문 열어주려. 안 그러면 내가 다 날려버릴 거야. 둘째 돼지도 덜덜 떨며 말했어요. 싫어. 절대 안 돼. 늑대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나무집도 부서져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겁에 질린 첫째와 둘째 돼지는 셋째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셋째야, 늑대가 쫓아와서 우리 집들이 모두 무너졌어. 살려줘. 셋째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서 들어와. 여기라면 괜찮을 거야. 늑대는 결국 셋째 돼지의 집까지 찾아오고 말았어요. 돼지야, 문 열어주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셋째 돼지는 대답했어요. 절대 열어주지 않을 거야. 늑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힘차게 바람을 불었어요. 하지만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약이 오른 늑대는 으르렁대며 말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굴뚝으로 들어가 주지. 그 모습을 본 셋째 돼지는 얼른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이 담긴 커다란 솥을 올려놓았어요. 늑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뜨거운 냄비 속으로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으악! 뜨거워! 늑대는 뜨거워진 엉덩이를 부여잡고 도망쳤고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기 돼지 삼형제는 셋째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쉽고 빠른 길이 좋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해내는 노력과 끈기랍니다. 백설공주. 아주 먼 나라에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날 왕비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늘에 손을 찔려 한 방울의 피가 하얀 눈 위로 뚝 떨어졌지요. 그 모습을 본 왕비는 눈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왕비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았어요. 하얀 눈처럼 고운 피부에 빨간 장밋빛 입술, 그리고 어두운 밤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왕과 왕비는 아이에게 백설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비는 공주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궁전에는 새로운 왕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왕비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차갑고 욕심이 많았지요. 그녀는 매일 마법의 거울에게 묻곤 했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거울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어여쁜 소녀로 자라나고부터는 거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비는 질투에 휩싸였고 백설공주를 없애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왕비는 몰래 사냥꾼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라. 사냥꾼은 깜짝 놀랐지만 감히 왕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조용히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깊은 숲속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사냥꾼은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공주님, 어서 도망치세요. 왕비님이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백설공주는 겁에 질린 채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답니다.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을 하염없이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그 오두막은 마치 인형의 집처럼 작고 아담했지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 보니 작은 의자, 작은 식기, 작은 침대까지 모든 것이 작고 귀엽게 놓여 있었답니다. 너무 지쳐있던 백설공주는 그만 작은 침대 위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오두막의 주인인 7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난쟁이들은 집안을 살펴보다 침대 위에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 누가 우리 침대에 자고 있어? 누구지? 사람인가? 난쟁이들은 웅성거리다 조심스레 다가가 백설공주를 깨웠어요. 잠에서 깬 공주는 난쟁이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난쟁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준다면 여기서 지내도 괜찮아. 백설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백설공주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왕비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마법의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선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런데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숲속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왕비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왕비는 빨갛고 탐스러운 독사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로 변장해 난쟁이들이 없는 틈을 타 백설공주를 찾아왔어요. 얘야, 이 사과 하나만 먹어보렴. 아주 달고 맛있단다. 순진한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입 베어문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7 난쟁이들이 돌아왔을 때 백설공주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난쟁이들은 너무나 슬펐지만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유리관에 눕혀 그녀를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숲속을 지나던 한 왕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왕자는 유리관 속에 잠든 백설공주를 보자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뛰었어요. 한눈에 반한 왕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백설공주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자 기적처럼 백설공주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거군요. 왕자와 백설공주는 곧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온 나라 사람들을 초대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지요. 한편 궁전에 남아있던 왕비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독사과로 백설공주를 없앴다고 믿고 있었죠.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선 누가 제일 아름답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새 여왕 백설공주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왕비는 백설공주의 결혼식장에 몰래 숨어들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성대한 예식장을 훔쳐보던 왕비는 환하게 웃고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답니다.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모습이었지요. 왕비는 궁으로 돌아와 깨진 거울 조각 앞에서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어요. 결국 그녀는 궁전에서 쫓겨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그 후 왕자와 백설공주는 서로 아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들의 왕국은 오랫동안 따뜻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답니다. 잭과 콩나무. 아주 먼 마을에 잭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잭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가진 것이라곤 우유도 거의 나오지 않는 늙은 젖소 한 마리뿐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젠 이 소라도 팔아야겠구나. 우린 더 이상 굶을 수가 없단다. 잭은 아쉬운 마음으로 소를 끌고 시장으로 떠났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 잭은 이상한 옷차림의 노인을 만났어요. 소년아, 젖소와 이 마법의 콩을 바꾸지 않겠니? 이 콩을 심으면 마법 같은 일이 생길 거야. 잭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젖소를 주고 콩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까지 콩이 뭐라고 소를 바꿔? 어머니는 그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잭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을 본 순간 잭의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와, 엄청나게 큰 나무잖아. 어젯밤 창밖으로 던졌던 마법의 콩이 하룻밤 사이에 하늘까지 자라난 것이었어요. 잭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꼭대기엔 뭐가 있을까? 올라가 보자. 잭은 조심스럽게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높이, 더 높이 발끝이 후들거릴 만큼 올라왔을 때 마침내 구름을 뚫고 하늘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성에 도착했답니다. 잭은 살금살금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반짝이는 보물들과 금화가 가득한 방이었죠. 그중 잭의 눈에 들어온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우와, 저 거위를 가져가면 엄마랑 다시는 굶지 않아도 되겠어. 그리고 한쪽엔 스스로 음악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마법의 하프도 있었어요. 잭은 조심스럽게 거위와 하프를 들고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프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도둑이다, 도둑이야. 그리고 곧이어 쿵쿵 하는 무시무시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의 주인인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잭은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쳤어요. 거인은 화가 난 얼굴로 잭을 쫓아오기 시작했죠. 잭은 거대한 콩나무를 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도끼를 들고 온 힘을 다해 나무를 내리쳤어요.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고 거인도 함께 사라졌답니다. 그날 이후 잭과 어머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덕분에 더는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늑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던 차가운 겨울밤. 작은 소녀가 성냥 한 다발을 꼭 쥐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눈보라는 매서웠고 바람은 뺨을 차갑게 스쳤지요. 소녀는 아주 얇은 원피스 하나에 신발도 없이 맨발 차림이었어요. 아침에 집을 나올 땐 낡고 커다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길을 건너다 마차에 놀라 한쪽을 잃어버렸고 나머지 한쪽마저 누군가 가져가 버렸어요. 소녀의 발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답니다. 성냥이에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 번 외쳤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렸을 뿐 아무도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힘없이 길을 걷던 소녀는 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이 새어나왔거든요. 살짝 고개를 들어 들여다본 창문 속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가꾸운 빵과 향기로운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먹고 있었지요. 그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던 소녀의 눈가에 차가운 눈물이 맺혔어요. 잠시나마 창문 속 세상에 들어가 따뜻한 난로 옆에서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녀는 온종일 단 한 개의 성냥도 팔지 못했어요. 지친 소녀는 거리의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려 앉았어요. 배가 몹시 고프고 추위에 온몸이 점점 굳어갔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소녀는 너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성냥 하나를 꺼냈어요. 성냥에 불을 붙이자 따뜻하고 환한 불빛이 번쩍하고 피어올랐어요. 소녀의 눈앞에는 빨간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난로가 보였어요. 소녀의 얼어붙은 손끝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성냥의 불꽃이 다 타서 사라지자 따뜻했던 난로도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소녀의 앞에는 차갑고 어두운 벽만 남아 있었지요. 소녀는 성냥을 하나 더 꺼내 불을 켰어요. 이번엔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눈앞에는 화려한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답니다. 소녀는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곧 불꽃이 꺼져버렸고 맛있어 보이던 음식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녀는 서둘러 또 다른 성냥을 켰어요. 그 순간 눈부시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반짝이는 장식과 금빛 리본이 달려 있었지요. 나무 꼭대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전구가 반짝거리고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예쁜 선물 상자가 가득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던 그때 불꽃이 사그라들며 트리의 빛이 별빛으로 변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소녀는 또 성냥을 켰고 이번엔 사랑하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얘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우리 함께 가자꾸나. 소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그 품은 벽난로보다, 음식보다, 트리보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불꽃이 꺼지면 할머니마저 또다시 사라져버릴까 두려웠어요. 할머니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소녀는 남은 성냥에 모두 불을 붙였어요. 순간 세상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고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늘로 천천히 떠올랐어요. 차가운 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눈부시게 따뜻한 빛과 평화만이 가득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눈 속에 누워있는 성냥팔이 소녀를 발견했어요. 미소를 띤 소녀의 얼굴은 마치 편안히 잠든 것 같아 보였지요. 그 작은 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들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소녀는 아주 따뜻한 꿈 속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사랑하는 할머니와 영원히 함께하게 된 소녀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답니다.